골프가 좋은 이유 101가지 22번째 이야기. 내 골프는 지금 어디에?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끄고 가만히 창밖을 봅니다. 거대한 스톤헨지 같은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산과 하늘의 경계선이 흐릿합니다. 네모난 아파트 불빛이 듬성듬성 아직 희고 노랗습니다. 10년 전쯤 제 장례식에 놓일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처음 죽음을 현실에서 만났습니다. 마음에 내린 슬픔과 아쉬움이 한겨울 꽁꽁 언 호수처럼 마음을 얼렸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동생의 마음이 태양처럼 제 마음을 비췄습니다. 오빠, 그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오빠도 떠나며 마지막 선물을 할 거야. 그러니 기쁘게 받아요. 살아있다는 건 봄을 또 맞이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건 아직도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죽음은 무겁고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비추는 빛이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삶이 초라해지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자주 찾아가는 곳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 두 개의 문이 보이는 곳, 횡단보도 한가운데 쳐진 노란 중앙선 위.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죽음 앞에서는 분명해집니다. 장례식은 이미 죽었을 제가 꾸미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배우이며 감독이었던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죽음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의 내가 나일까? 아니면 가장 행복하고 잘 나가던 때의 내가 나일까? 나라는 것의 정의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어느 시점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웠을까? 비슷한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그래, 마지막 무대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를 보여주자.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제일 마음이 맑았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무한한 여백을 가진 그때, 삶 앞에 고스란히 서 있던 그때의 내가 나였습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골퍼로서 저는 거의 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서요. 골프라면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베가 몇 타세요?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으면 한편 난감합니다. 라베와 현재 실력의 어마무시한 차이 때문에 자칫 어이없는 뻥쟁이로 보이는 게 싫어서입니다. 대개는 현재 핸디캡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조금 쳤는데요. 요즘은 80대 중반 정도 칩니다. 와중에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인지 예전에는 조금 쳤다는 한마디를 그래도 붙이네요. 가끔 캐디가 1번 홀에서 준엄하게 묻습니다. 고객님들 드라이버 거리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후하게 부릅니다. 왜냐면 짧게 불렀다가 혹시라도 타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220m요. 런 포함요. 샌드웨지는 어디까지 치세요? 70까지는 치는데 보통은 65까지만 칩니다. 구력은 묻기보다는 추측을 많이 하더군요. 오래 치셨나봐요. 물론 올해가 몇 년인지 혹은 그 기간 동안에 몇 번을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리 자세히 기록되었고 정확해도 결국 골프에 입혀진 옷이나 골프가 지나온 길에 남은 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골퍼인가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길을 걸었건 결국 그 골퍼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골퍼일까? 그땐 어떤 골퍼였을까?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언감생심 공주를 만난 신문기자 조처럼 골프를 만나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영화 로마의 휴일이 보입니다. 값진 거라곤 하나뿐인 시계를 팔아 머리핀을 사주고 싶은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의 남편처럼 골프를 사랑하던 제 모습도 보입니다. 골프도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나만의 자유로운 골프로 향해 가던 영화 흐르는 강물의 폴 같던 때도 있었습니다. 열려라 참깨라는 골프가 열리는 주문을 우연히 알게 된 알리바바와
골프의 룰과 장비 제작까지 파고들며 골프를 이해하고 싶었던 매트릭스의 네오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행복은 나눌 때만 느낄 수 있다는 마지막 글귀를 남기고 죽은 영화 인투 더 와일드의 크리스처럼 세상을 등지기 위해 골프를 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동반자와 웃고 떠들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고독해졌던 그때, 그린을 등진 채 뒷걸음으로 페어웨이를 걷던 버릇이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겨울 시몬이 외투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얼어 죽었을 교회 앞 나신의 천사가 된 거죠. 하지만 누군가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두근거렸던 심장 소리가 다시 골프를 칠 수 있을 거라는 설레임으로 커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시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랄산맥 깊은 곳에서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성에가 잔뜩 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던 집하고, 골프를 통해 결국 세상은 사람이고 사람은 사랑이란 걸 알게 된 그때도 통과했습니다. 이젠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화가 같은 골퍼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닥터 지바고의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부은 보리스 파스테르낙처럼 살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골프는 마지막 친구일지 모릅니다. 끌어모으고 지키는 시간을 줄이고 더 빨리 나누고 버리며 홀가분해지는 삶으로 가라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죽음을 그렸던 보리스처럼 길거리에서 안 좋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도 삶을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살아가는 것에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골퍼가 꿈입니다.